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드로로 쌤입니다. 자, 2021년 9월 8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자, 다우지수는 전일 한 차례 휴식을 취했다. 보시면 되고, 나스닥은 강보합권 유지했습니다. 뭐, 당일이라도 이제 사상 최고치 돌파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데 안착하는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돌파 시도 아주 미세하게 나왔습니다. 강보합권으로 조금만 올라도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돌파했다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횡보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살짝 쉬었다가도 괜찮은 시장인데 저희가 코스닥도 살짝 쉬어도 괜찮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쉬어도 괜찮은 구간인데 여전히 강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국내 증시입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 정상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지체된다라는 정도 얘기가 나온 게 포인트입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넘어가시면 되고, 우리나라 증시는 내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분석 결과 간단하게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변동성 크지 않다.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으면은 분석을 디테일하게 해서 어느 쪽 방향성이 클 것이냐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수준일 거다 했는데 오늘도 밀린 것 같지만 0.76%밖에 안 내려왔죠. 그래서 3170에서 3200 사이 정도 사이가 적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밀려봐야 3150 흔들기 이후에 회복되는 정도, 3200 돌파 시도 나온 다음에 다시 살짝 밀려 내려온 정도, 위아래가 막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같은 경우도 보면은 코스피는 이제 주식 소폭 매도 그리고 선물을 매수했으니까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고, 오히려 포지션 자체는 콜옵션을 이제 91억이나 매수하면서 이제 상승 포지션에 중점을 뒀는데, 이거는 차월물, 다음 달 월물이 일부 들어가 있고 대부분 등가나 근해가, 그러니까 32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과도하게 이게 3200 위쪽 포지션을 열어주면 모르겠는데 이 근처 포지션이다라고 하면은 아주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그러면 내일 정도에 반등 나올 가능성 정도에 좀 무게를 두지 않았느냐,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도하게 상승 포지션 보실 것도 없고, 선물과 콜옵션 매수했다고 해도 위쪽 방향을 너무 보시는 게 아니라 3200 정도까지 반등 가능성 있겠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과도한 상승이나 과도한 하락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에서 1800억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기관에서 1400억 매도했으니 둘이 합쳐서 3000억이 넘게, 개인 투자하면 3300억을 매수했죠. 그러면서 코스닥이 쉬어갔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V자 반등이라는 특이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텐데, 보통은 이중바닥 혹은 다중바닥을 그리는데 간혹 가다가 V자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 V자 반등이 나올 때는 대부분 좀 과하게 밀렸다라고 생각될 때, 상식 외적인 이슈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 단기적인 리스크로 밀렸을 때 회복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케이스지 항상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다. 특이한 케이스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면 좋겠지만 만약에 1030포인트 정도 흔들기 정도까지는 나와도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 이 정도는 나와도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980포인트를 이탈해서 960포인트 때부터 이제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올라온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구간에 대해서 이제 살짝 숨고르기 정도 나오는 수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한 20포인트 정도 내주는 정도는 여러분들 좀 숨고르기 정도, 휴식 구간 취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크게 확대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 분석은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크게 변화 없습니다. 오늘은 살짝 밀렸으니까 내일 정도는 다시 복귀하는 정도 흐름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 포지션도 확인해야겠지만 지금까지는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것.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점 대비해서는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크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최소한 해줘야 되는 위치가 77,000원이고 78,500원 구간 정도까지는 올라와줘야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노릴 수 있는데 아직 못 해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아직 기다려야 된다. SK하이닉스도 어떻게 된다? 11만원에서 11만 5천원까지는 올라와 줘야 되는데 11만원 구간도 아직 못 올라왔다. 워낙 이제 가파르게 밀렸기 때문에 21선 기울기가 아래로 내려오고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만하게 해서 꼬리를 말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힘을 받을 텐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오스틴, 뭐 트래비스 카운티, 뭐 윌리엄슨 카운티, 뭐 이쪽으로 해서 테일러시 쪽 이쪽으로 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9월 8일 정도에 뭐 발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중대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가 나오면 좋은 거죠. 발표가 나오면은 아 그래 이제 투자 확정 짓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이 협의할 만큼은 협의 다 했다라고 봅니다. 서로 세부적인 거 확인 정도하고 이제 발표하는 정도만 남았다라고 보는데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9월에는 발표 나올 가능성 뭐 충분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들 최근에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KB증권에서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2차전지 소재 업종의 가파른 수요 확대 성장은 여전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최선호주로 LNF, 에코프로비엠 두 종목 얘기 나왔는데 뭐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양극재 NCM 쪽에 이제 LNF, NCA 쪽에 에코프로비엠 양쪽 두 종목이 대장이다 말씀드렸고 포스코 케미칼이 떠오른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뭐 가장 선호주다. 너무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던 소식이라 뭐 새로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오늘 캠트로스나 뭐 상시 EDP, 세방전지, CIS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다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소 모빌리티 쇼 개최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0개 기업, 수소 기업 협의체 공식 출범한다라는 소식까지도 함께 뭐 이미 지난주에 다 알려드렸던 사실이고 어제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효성첨단 소재는 이제 탄소 섬유 적용 확대되는 부분까지 함께 들어오면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64만 원 구간을 드디어 돌파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 그리고 효성화학까지 효성그룹은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꾸준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효성 TNC 같은 경우를 뭐 같이 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는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좀 이제는 요 78만 원 구간을 좀 회복하는 구간이 나와줘야 효성 TNC는 다시 한번 강해질 수 있다. 뭐 실적 모멘텀은 꾸준히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도 이 부분에서 이제 저점 대비해서는 이제 슬그머니 이제 저점 찍고 올라오려는 모습. 이 25만에서 26만 원 구간 정도는 회복해 줘야 되는데 아직 26만 원 회복이 안 됐습니다. 26만 원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수 AMS나 오늘 좀 주인공이었던 그룹은 이런 효성그룹과 함께 코오롱그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코오롱부터 시작해서 코오롱, 뭐 인더,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글로벌 이 코오롱 그룹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멋진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그래서 코오롱 그룹 자체에서도 이제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하면서 수소에 대해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이제 뭐 여기에 뭐 에코플라스틱이랑 경창산업 이런 현대차의 친환경 기대감으로 올라온 기업 그리고 현대차니까 핸즈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공급 계약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기차에 589 거의 590억 되는 규모의 알루미늄 휠 공급 계약 얘기 나오면서 핸즈코퍼레이션이 오늘 저점에서 이제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61선도 회복 못했고 뭐 6,000원 구간 딱 붙여놨는데 이 구간 위쪽으로는 좀 올라와 줘야겠죠. 그래서 뭐 핸즈코퍼레이션도 제자리 찾으려면은 6,000원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와줘야 제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다. 아직까지는 약세 구간이다. 그래도 천냥봉 강하게 나온 거는 고무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얘기가 나왔으니까 알루미늄 휠 얘기 나왔으니까 알루미늄 쪽으로 가보면은 삼화알루미늄, 조일알루미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였는데 한 뭐 최근 2주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이 정체되죠. 내일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조일알루미늄은 이미 투자 경고 종목이고요. 그래서 투자 경고 종목이 지정되면은 휴식 구간이 나올 테니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왔고 휴식 구간을 기다렸다가 경고 종목이 해제되면 그때 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종목으로는 뭐 알루코 같은 경우 말씀드렸는데 뭐 이구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함께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너무 많이 올라왔다 싶으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투자 경고 종목 그리고 이제 좀 휴식 구간을 취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지 무턱대고 추격 매수하면은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거 이 부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사우디 아람코에서 원유 감산폭 축소하고 그리고 이제 원가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10월 부분 해서 정제 마진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며 이제 S-오일 비롯해서 이 GS,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제 정유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거기에 뭐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뭐 화학주 중에서 아까 롯데케미칼과 함께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수화학은 13,500원 회복하더니 뭐 강력한 모습을 보였네요, 오늘. 그리고 외경유화나 뭐 이런 뭐 급동유화나 이런 종목들도 이제 뭐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뭐 카카오와 네이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에서 이제 빅테크 기업 24일까지 중개업자 등록 마쳐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규제 이제 구글처럼 규제만 안 나오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규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이제 카카오를 아예 대놓고 겨냥했습니다. 골목 시장에 진출하고 가격을 인상하고 하는 이런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 추구하는 기존 대기업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카카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강하게 밀렸는데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공정과 상생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이제 밀어내리면은 요 잠시 정도 휴식 구간을 취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항상 뭐 체크하고 가셔야 되고, 반사이익 개념으로 해서 주민터넷이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반등은 좀 약하다. 그래도 21선 정도는 올라왔으니까 6,000원 정도 유지해줬다라고 하면은 일단 6,000원 이제 중반까지는 최소한 해줘야 6,700원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사이익으로 크게 얻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얘는 약간 테마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빠르게 좀 올라와서 회복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뭐 이건 한국은행에 맡겨야지 굳이 정부 쪽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 부분은 미국이나 우리나 다 좀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금융주들이 그래서 기사회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KB금융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뭐 소폭 올라왔고, 보험주 같은 경우도 자, DB손해보험이나 이런 이제 손보사가 뭐 대표적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6만원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 보험주는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보는 업종이고 금리 인하기에는 피해를 본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이제 뭐 테이퍼링 얘기 나오면서 테이퍼링이 멀어졌다라고 하면은 또 밀렸다가 뭐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금리 인상이 되고 하면은 또 다시 상승 쪽으로 움직였다. 계속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즈니 플러스, 우리가 기다리는 디즈니 플러스가 드디어 11월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1월 12일로 공식 출시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G U+ 쪽이 가능성 높고 KT도 일부는 이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LG 헬로비전이 좀 먼저 좀 움직이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장중 상승폭을 좀 유지하지는 못했다. 근데 지금 8,000원 구간만 잘 유지해줘도 한 차례는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8,000원 유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 FB에 이제 라이선스 아웃된 이제 신경 독소 후보 제품 권리를 반환했다라고 합니다. 라이선스 아웃을 이제 반환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약이 종료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톡스 기업들이 최근에 뭐 너무 널뛰기를 해가지고 차트 보면은 굉장히 어지러운 가격권을 형성하는데 20만원 중반까지 갔다가 25만원에서 다시 또 15만원대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도 이제 매각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다가 또 내려오고 하는데 이런 뭐 이슈는 각자 다르지만 움직임은 굉장히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그래서 보톡스 관련주들 이렇게 움직임이 지금 아래쪽으로 좀 나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점 부분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해서 보시면 되고, 이쪽이 살아나려면은 뭐 마스크를 벗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마스크를 벗고 하면은 뷰티 관련 쪽은 다시 조금씩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 화장품, 뷰티, 그리고 저 치과용 의료기기 뭐 이런 데 다 포함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패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를 좀 기다리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중에서 뭐 보톡스도 일부는
탄력을 받는다라는 거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해당되는 분야이지 지금은 조금 약세를 델타 변이에 의해서 좀 피해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길이라고 뭐 걱정하신 분들 오늘 좀 장 조금 살짝 밀려 내려오면서 걱정하신 분들 계셨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V자로 반등했기 때문에 휴식 구간이 필요했을 뿐이고 코스피는 잘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어요.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렇게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10% 밀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잘 버텨줬다라는 것은 이거는 만기일 영향력이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뭐 그 발표를 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은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